여러분,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오셨죠. 은퇴는 그 긴 여정을 마친 뒤에야 주어지는 고요한 쉼표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던 마음과 시간을 스스로에게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일하느라 미뤄뒀던 여유, 늘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지요. 그런데 은퇴 후 찾아오는 경조사 연락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손에 쥐어진 이 여유로운 시간을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의리 하나로, 관계 하나로 참석했던 경조사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까지 여유롭지만은 않거든요.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조사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참석 후 돌아오는 허탈감에 자존감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전보다 더 소중해졌는데, 예전처럼 사람들 틈에 끼어 정을 나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지요.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게 살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라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나를 지키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만큼 활기차게 사람을 만나고 경조사를 챙기는 일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지 고민도 많아집니다. 단순히 참석이라는 선택을 넘어 내가 이 자리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히려 경조사 자리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허무함이 남을 때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석한 경조사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서 드는 허무함, 또 나의 자리를 잃은 듯한 기분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경조사가 정말 남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너의 소중한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에 따라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가치 있게 가꾸어가는 방법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은 은퇴 후 남보다 먼저 경조사를 챙기며 살아오신 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소중히 여겨야 할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자존감이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더욱 신중히, 그리고 현명하게 경조사를 대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 헛된 의리를 지키다 자존감을 잃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리와 신의는 사람 사이의 기본 덕목이라 여기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든 함께해야지, 예의가 있으니 참석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경조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그 의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본인 역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은퇴 후에는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적인 의리와 도리가 자칫 허무함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의무를 다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깎아내릴 때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의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의리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의리와 관련된 사연을 나눠볼까 합니다. 주변의 경조사를 모두 챙기며 살았던 한 분이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의리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꼭 지켜져야 하는 가치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씨는 67세로 평생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객들과의 신뢰를 중요시하고 직장 동료들과도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였기에 경조사를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은 삶의 중요한 철칙이었습니다. 경조사비를 넉넉히 내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라 여겼죠. 내가 있으면 그 자리가 더 따뜻해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경조사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휴가도 내고 경조사비도 넉넉히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달의 용돈에서 경조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긴 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한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아들 결혼식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결혼식장까지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무더운 여름날이라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동료를 위해 라는 마음으로 박 씨는 먼 길을 나섰습니다. 땀을 흘리며 도착한 결혼식장. 하지만 식장에 들어서자 반가움 대신 어색한 인사만 오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은 저마다의 새로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었고 그가 온 것을 크게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축의금을 내고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는 혼자 돌아오는 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라고 생각했던 이들, 의리를 지켜온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예의로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동료의 가족들 역시 그를 특별히 반기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의리를 지켰던 것이 과연 옳았던 걸까? 라는 물음이 스스로에게 던져졌습니다. 경조사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허무함만 남긴 채 돌아오게 한 날이었죠. 그 후 박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무조건적인 의리와 정을 쏟아야 할까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진정 마음 깊이 아끼고 싶은 사람들의 경조사에만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리는 인생에서 귀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지만 그 의리가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깎아내릴 때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의를 지키며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의리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의리는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마음이지 거칠애와 억지로 만드는 예의가 아닙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시간과 가치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쏟을 사람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체력과 마음은 더 귀한 자원이 되며 그 자원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의 눈에 맞추어 온 힘을 다 쓰고 나면 정작 자신을 돌볼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며 남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리가 오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이 필요한 일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내 자존감과 삶의 여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싶고 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진정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닌 마음의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인생은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예의 차리다 재정이 고갈됩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 같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고민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삶의 크고 작은 책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한 길을 걸어온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랜 인연을 맺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예의와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사람 사이에 맺은 의리와 정은 때때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따뜻한 위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조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남다른 의미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모든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니까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경조사에 참석하며 경조사비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소득이 줄어들었고 매월 나가는 생활비 하나하나가 모두 신중히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잦은 경조사비가 쌓이다 보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재정 상황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결혼 소식, 장례식 소식, 생일잔치나 환갑잔치 등 우리가 매번 모두 챙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넘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고 싶다면 꼭 필요한 관계와 삶의 가치에만 집중하라 는 말을 남겼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여유롭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깊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나친 예의와 의리로 인해 나 자신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 예의가 과연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경조사를 챙기는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경조사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자산은 한평생을 바치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보상입니다. 오늘은 이 은퇴 후의 경제적인 예의를 생각해보며 지나친 의리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0세의 이 씨는 평생 정 많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전에는 주변의 동료와 지인들이 그를 떠올리면 언제나 성실하고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따라왔죠. 이 씨는 가족을 위해 한평생 고생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남들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어디든지 경조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하며 성의를 표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남을 챙기는 게 자기 인생의 일부라 여겨졌던 만큼 은퇴 후에도 이 씨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챙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그의 생활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안정적이던 수입이 이제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생활의 여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까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의 경조사에 갈 때면 을에 적지 않은 액수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여전했죠. 그래도 이 나이에 예의가 없으면 되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도 빠짐없이 경조사를 챙기던 어느 날, 이 씨는 본인에게 슬며시 들어오는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에게 오래된 지인의 장례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던 사람이라 이 씨는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긴 거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통비를 생각하며 몇 번이나 되묻고 또 다짐하면서 집을 나선 그는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참담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지인의 가족들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향한 반가움이나 고마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만 오간 후 이 씨는 행사장 한편에서 홀로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고 자신이 이렇게 먼 길을 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씨는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은퇴 후 늘어나는 경조사비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리 하나로 버텼는데 이 모든 시간이 헛되게 느껴졌죠. 더욱이 은퇴 후의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듯해졌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에 이제는 경조사비까지 생각해야 하니 저축했던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가슴 한편에 밀려오는 후회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이 씨는 조금씩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전하고 의무감만으로 참석하는 경조사는 줄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중한 삶의 여유와 자기 존중감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우리의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주지만 그 재정적 기둥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와 의리, 그리고 경조사에서 느껴지는 예의와 도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한 가치일지라도 이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나친 의무감으로 인해 자신에게 할애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놓친다면 결국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조사는 사람 사이의 끈을 이어주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지만 그 끈이 매번 내 주머니와 내 시간만을 소모하게 만든다면 과연 진정한 우정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으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횟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데서 비롯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정은 서로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매달리지 않고 진심과 존중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재정적 여유는 단지 삶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남을 위해 쉽게 쓸 수 있는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여유를 두고 사용하는 돈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나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세상을 바라보며 얻는 경험들에 더 많은 여유를 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을 소중하게 보호하는 일이며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경조사, 즉 나 자신의 기쁨과 성장을 축하하고 나를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무언가를 축하하고 내 존재를 위한 자부심을 느끼는 일은 은퇴 후의 삶에서 더없이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진정한 모습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처럼 주변의 요청에 전부 응하지 말고 나에게 진정 의미 있는 관계와 자리만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와 의리로 나를 희생하는 대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의 경조사 수입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경조사 자리란 오랜 인연과 정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결혼식에서의 축복과 장례식에서의 애도는 그 자리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더욱 특별해지곤 하지요. 한때는 일이든 생활이든 한바탕 분주하게 달려오며 이 경조사들이 때로는 짧은 휴식 같은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구네 집의 경사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주던 사람인데 내가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경조사에 참석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경조사의 무게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인연이 끊기고 가깝던 이웃이나 친척들과도 관계가 조금씩 변하게 되죠. 젊을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던 경조사비도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 후에는 달리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어떤 경조사는 은퇴 이후에 더 잦아지고 나이 들어가니 여기저기 챙길 일이 많다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무감과 형식적인 예의로 참석했던 자리들이 때로는 더 이상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고마움을 표하기보다 그저 언제나 경조사비를 챙겨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게 되면 그 만남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도 타인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만다고 했습니다. 남의 잣대로 나의 존재를 확인받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뜻이죠. 때로는 진심 어린 예의를 표하기 위해 가까운 이의 경조사에 참석했을 뿐인데도 그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저 경조사비를 가져오는 사람 정도로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 허무하고 씁쓸한 감정이 남게 되지요. 의리를 지키려 한 발자국 다가가지만 그 의리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관계는 새로운 고민을 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경조사와 그저 예의로 채워가는 경조사가 어쩌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의 귀중한 자원과 마음을 어디에 쏟을지 신중하게 정해보는 것도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내 진심과 의미가 담긴 시간과 자원을 진정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정 씨는 66세로 평생을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는 그 관계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큰 경조사든 작은 경조사든 상관없이 그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의 이러한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그에게 경조사는 단순한 참석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느 날 오래전 친했던 사업 동료의 자녀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동료와는 10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오랜 인연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정장을 입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다시 만날 옛 친구의 얼굴을 상상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대와는 다른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친한 친구의 자녀 결혼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였는데 옛 친구는 그를 보자마자 다소 건조한 목소리로 아이고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요즘 많이 바쁘네 라고만 말하더니 다른 하객들에게로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짧은 인사를 끝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의금까지 듬뿍 냈건만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홀로 밥을 먹으며 마치 손님 대접받는 느낌보다는 의례적으로 온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쏟는 시선도 더 이상 반가움이 아닌 그저 늘 오는 사람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날 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정 씨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어르신 또 오셨네. 정말 꼬박꼬박 챙기시는 분이야. 근데 그렇게 다니면 힘들지 않을까? 한 사람은 무심코 던지는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정 씨의 마음에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경조사비 주는 사람으로만 보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고자 했던 시간이 어느새 그저 남의 수입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씨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게 여겼던 경조사가 어느새 타인의 필요에 따라 마치 형식적인 자리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오가지 않는 느낌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신의 참석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 가고 싶은 자리 외에는 참석하지 않기로요. 그저 와줘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 이후 정 씨는 조금씩 경조사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자주 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요즘 어디 아프신가? 왜 안 오셔? 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쏟으니 그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연들과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꾸며 내면의 평화와 여유를 지켜가게 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계란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소중한 끈이지만 그 끈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진심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진정성 없이 이어가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고 오히려 삶의 짐을 더할 뿐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석할 때도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고 진정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경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전반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진실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쌓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는 곳, 나를 진심으로 반겨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교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그 소중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가려서 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지켜가며 진정한 가치 있는 인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되새기며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경조사 참석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거리 이동이나 사람 많은 자리를 다녀와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금방 회복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체력이 다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한번 무리를 하고 나면 회복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어떤 자리든 꼭 참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내 몸 상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일지 더 신중히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경조사라는 자리는 예의와 의리를 생각해 무리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 자리라면 가야 할 것 같고 예전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갔던 자리니까
이번에도 내가 꼭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내 건강이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몸이 충분히 회복할 여유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 철학자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말했듯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을 위하는 일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리한 경조사 참석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 씨는 올해로 70세입니다. 평생 동안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경조사에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사람으로 늘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격 덕에 주변에서는 의리가 깊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고는 했습니다. 김 씨에게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가끔 이제 그만 좀 챙기고 당신 몸이나 잘 챙겨 라고 말렸지만 그는 내가 소홀히 하면 그 정이 어디 가겠나 라며 여전히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는 삶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로 김 씨의 생활 패턴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와 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주변을 돌보고 경조사에도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의 경조사는 물론 먼 친척이나 얼굴을 거의 본 적 없는 지인의 결혼식까지도 참석하며 더욱 활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김 씨가 걱정되어 이제 나이도 있으니 건강도 생각하면서 다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조언했지만 김 씨는 늘 웃으며 아직 괜찮아. 건강한 날이 얼마인데 그래도 있을 때 도리 다 하고 싶어 라며 외면하곤 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김 씨는 멀리 있는 고향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김 씨와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인연을 쌓아온 사이라 김 씨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날씨는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고 교통편도 여의치 않아 몇 번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미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버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이동하던 중에는 숨이 가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짧은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예식이 진행되었지만 김 씨는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미 몸의 한계를 느꼈지만 어찌어찌 고향 친구에게 얼굴을 비추고 인사를 나누었다는 마음에 나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그날 밤부터 김 씨의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피로감에다 머리가 무겁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열로 인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과로와 더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져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몸살이 심해져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그가 그토록 의리를 지켜 다녀온 경조사가 오히려 그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겨우 몸을 추스르고 나서야 김 씨는 그간 다녀온 경조사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을 해쳐가며 다녔던 그 수많은 자리들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의미를 두고 가야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예의와 체면에 얽매여 진심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자리에도 무리해가며 참석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건강이 주는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력과 면역력,
스스로의 회복력을 나이가 들수록 그 어느 것보다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수록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이 곧 인간의 첫 번째 행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품위 있고 안정된 삶을 위한 바탕이 건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보고 필요 이상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하지요.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이동과 체력 소모를 줄이고 스스로의 몸을 존중하는 삶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이 깨어지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스스로의 필요와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 몸이 들려주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단순히 내 몸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 세월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몸이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멈춰 자신을 돌보세요. 이를 통해 얻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경조사나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얽히며 그들에게 나름의 예의를 다해왔습니다. 특히 경조사는 오랜 시간 우리 삶의 일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위로했던 날들이 쌓여왔죠.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습관과 관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마음 씀씀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건강과 여유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자산이 됩니다. 지금껏 해왔던 모든 마음 씀씀이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돌봐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남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다 보면 자신이 서야 할 자리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제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달려온 날들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위한 마음은 언제나 곁에 남겨두되 무리한 경조사나 필요 이상의 관계에 얽매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가 진정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순간과 만남을 택할 때 은퇴 후의 삶은 한결 편안하고 따뜻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소박하게 함께 웃고 여유롭게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세요. 때로는 관계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소중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더욱 풍요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제는 외부의 기대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힘,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